중요한 건 2배씩 떼어버려요. 그러니까 원래는 3주택 이상에 내야 된 종부세를 다 내게 됩니다. 이렇게. 이거는 이제 집 사지 말라는 거죠. 뭐 대출도 안 되지만 집도 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부세도 엄청나게 올라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이 약간 언발의 오줌 누기 정도의 양도세 중과가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라고 하면 저는 다만 중요한 거는 지금 장기보유 특별공제 그다음에 종부세 양도세에 대한 어떤 개편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는 양도세를 떠나서 종합부동산세도 한번 볼게요. 이게 좀 큽니다. 왜냐면 이거는 서울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 지금 이제 이 종합부동산세도 좀 조정을 했더라고요. 원래는 공시가격 12억이었어요. 근데 이걸 14억으로 1주택은 늘렸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2주택 이상부터는 이제 9억으로 또 내렸어요. 그러니까 다주택은 이 종부세에서도 기준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많이 낼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공시가격 12억이면 이게 서울 집값으로 따지면 이제 지금 한 20억 정도 되거든요. 20억. 근데 재밌는 거는 여기서 종합부동산세 시장 공정가액을 또 늘렸습니다. 규제 지역은 서울이 규제 지역이거든요. 60에서 80% 늘렸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시 가격 자체가 이제는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되는 건가? 요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분들, 서울에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분들, 아니면 서울에 이제 아파트라도 마련하고 싶으신 분들은 다 해당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종부세 과세 대상 조정을 합니다. 자, 이게 이제 기준인데 원래 12억이었어요. 12억. 12억이었는데 이제 1가구 1주택은 합계 14억 공시가격. 그러니까 약 지금 매매가로 따지면 2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1가구 1주택이 아닌 이제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9억. 그래서 내가 주택 하나 더 있으면 13억을 이제 초과하면 시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1가구 1주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마용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쪽에 있는 아파트 국민평형은 대부분 해당된다. 그리고 1가구 1주택에 있는 경우에는 서울에 있는 아파트 대부분 해당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일단은 1가구 1주택 14억, 그다음 비거주예요. 1주택도 비거주하면 9억입니다. 1주택도 비거주하면 9억이고 1가구 1주택이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부자이커님. 그때는 이제 이거. 일단 4억에다가 플러스 5억 곱하기 어쩌고저쩌고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9억보다 낮아져요. 여러분들 4주택이 되면 종부세를 계산하는 그 금액 자체의 기준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과세 표준을 보면요. 공시가격 합산액이 있죠. 그 다음에 빼기 기본공제 금액이 있습니다. 이게 1주택이 기본공제가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곱하기 공정시장가액 비율 여기 있죠. 여기에 60에서 80%로 늘었다니까요. 그러니까 한 뭐 100%로 하면 60에서 80이니까 20%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60%가 100이라는 걸 가정을 하면 80% 올렸다는 거의 30%가 올랐어요. 30%가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그러니까 세금이 여러분들 30% 올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규제 지역이 30%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서울은 다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인상률 요거 여기 보면 공정시장가액을 곱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냈던 금액이 앞에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시가격 합산액 빼기 기본공제. 그리고 뒤에 공정시장가액 비율 요게 일단 전국적으로 70% 올랐어요. 그러니까 10% 올랐습니다. 60에 70 올랐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중요합니다. 다주택자랑 조정 대상 지역. 이거 서울입니다. 이거. 서울 그리고 12개, 지금 15개죠. 기흥, 그다음에 동탄, 그다음에 구리까지 해서 15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서울은 다 80%예요. 이 공정시장 가격이 올라감으로써 여러분들이 종부세 부담률이 30% 늘어났다. 참. 그리고 일반 사람들도 다 올라갔습니다. 한마디로. 자, 여기에 이제 종부세 주택가액 기준 일어나라 그래가지고 복잡해요. 뭐가 이렇게 복잡해요? 복잡하죠. 여기에 이제 2026년입니다. 27년, 28년. 여러분들은 뭘만 보면 되냐? 이거에 3억 초과 이런 거 볼 필요 없어요. 얼마나 올랐는지 보면 됩니다. 여기에 이겁니다. 여기 2026년이거든요. 28년이에요. 2년 뒤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28년부터 진행되는 세금의 어떤 개편 내용을 이제 부담하게 되는 거예요. 부담하게.
여기서 보면 6억 초과 12억까지 1%인데 이제 여기서부터 구간이 올라갑니다. 1.3%거든요. 중요한 건 2배씩 떼어버려요. 그러니까 원래는 3주택 이상에 내야 된 종부세를 이렇게 2028년 단일화해가지고 다 내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이 94억 초과한 분들은 이제 5%거든요. 그러니까 5%가 뭡니까? 그러니까 100억 아파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5억을 종부세로 내는 거예요. 10억 아파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5천만 원을 종부세를 내는 법인 같은 경우는 그렇게 5%에 5%. 이거 1년에 한 번씩 내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종부세는 재산세랑 완전 달라. 이건 징벌적이에요. 징벌. 엄청난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법인 같은 경우는 이제 집 사지 말라는 거죠. 뭐 대출도 안 되지만 집도 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거는 아마 법인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100억 이상 초과하시는 이런 분들은 5%이기 때문에 엄청나죠. 그냥 세금 다 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1가구 1주택 종부세 개편 내용에 대해 이게 이제 공제에 대한 부분이에요. 공제. 아까 뒤쪽 보면요, 이 종부세에 대한 게 이렇게 된다고 했죠. 이 공시가격 빼기 기본공제금이라고 있잖아요. 네, 이 기본공제 금액을 여기서 조절하는 거예요. 여기서. 자, 이게 이제 기본공제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보면 여기 이제 과거 2026년까지예요. 여기가 이렇게 됩니다. 자, 원래는 보유 기간이 길면 길수록 이렇게 이 공제가 늘었거든요. 자, 5년, 10년이면 20%예요, 공제가. 그리고 15년 40%, 15년 이상 50%예요. 그러니까 종부세도 내가 집을 오래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세금 이 종부세가 컸어요. 근데 이제는 이렇게 됩니다. 거주만 공제 적용합니다. 뭔 말이냐? 2027년까지는요. 이렇게 이제 2분의 1로 줄어들어요. 보유가 25%, 그다음에 거주가 50%입니다. 줄어들고 28년 이후에는요. 거주만 공제한대요. 거주만.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여기도 또 금액을 한도를 정합니다. 원래는 이 보유 기간에 따라서 공제를 80%까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80%까지 했는데 한도를 10억으로 신설해 놨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종부세에서 공제율에 대한 금액이 만약에 600만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세금으로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부세도 엄청나게 올라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이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게요. 자, 다행히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많이 이 걱정하는 만큼 조정하지는 않더라고요. 요건 있더라고요. 일시적 1가구 1주택 이런 경우가 있는데 원래는 3년 안에 이제 내가 일시적이라는 표현에서 팔아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2년으로 줄였더라고요. 다만 이것도 규제 지역에만 이제 줄였기 때문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거라 생각해요. 다만 요거는 이제 좀 여러분들이 지금 다주택자예요. 그리고 이 서울에 아파트가 있다라고 하면 좀 참고볼 만할 것 같습니다. 2주택부터는 20%인 거 아시죠? 다주택. 이게 양도세 중과입니다. 이게 20%가. 그리고 3주택은 30%가 양도세 중과예요. 요거를 이렇게 이제 이 줄여주겠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28년까지. 그래서 내년에 내면 양도세 중과를 5%로 해줄게. 그리고 내후년에 하면 10%를 해줄게. 여기 이제 2주택부터 정해하는 거고. 3주택부터는 자 내년까지 내면 10% 양도세를 중과해줄게. 내후년은 15% 양도세를 중과해줄게. 그러니까 원래는 양도세 2022년에 양도세 중과를 유예를 해줬거든요. 유예라는 거는 양도세 중과 얘네들 안 받았어요. 그게 이제 유예예요. 얘는 그냥 완화한 거예요. 완화.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들이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다시 보겠습니다. 지금 양도세 중과 유예가 이제 안 됐어요. 그래서 양도세를 낸다라고 했고 예전에 양도세 중과 유예 시절에도 알다시피 집을 안 팔았습니다. 안 팔았어요. 안 파는 거는 뭐 양도세에 대한 부분은 어차피 다시 또 중과가 될 것이고 그리고 내가 뭐 증여를 하면 되고 그냥 내가 가지고 있으면 서울 집값은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알다시피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한번 서울을 집을 팔면 영원히 살 수 없다.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근데 이게 검증이 됐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서울 집을 가지고 있다가 한번 파시는 분들은 서울엔 살 수는 있죠. 근데 전월세로밖에 못 살더라고요. 아예 집을 살 수가 없어요. 워낙 너무 가격이 올라가지고. 그러면 이런 양도세 중과율을 한시 2028년까지 완화한다고 해서 과연 이분들이 다주택이라고 했을 때 시장에 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아파트를 내놓을 것인가? 이건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마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만큼 지금은 이 전세에 대한 공급이 없고 주택에 대한 일반 공급이 없고 그리고 아파트에 대한 공급 자체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희소성이 높은 상태에서 가격이 뛰는 그런 상황에서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 이런 이 약간 언발의 오줌 누기 정도의 양도세 중과가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라고 하면 저는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다만 그래도 좀 급하신 분들은 2027년과 28년 있으니까 이거 한번 보시고요. 양도세 조금 중과해서 내는 방법도 있으니까 고민을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자, 규제지역 일시적 2주택 특례 기간 이제 뭐 단축이라는 게 있는데요. 요게 이제 그거예요. 원래는 별거 아니었습니다. 이 일시적 2주택 또 이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기존 주택을 이제 처분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내가 일시적으로 샀는데 그럼 기존 주택을 언제 처분해야 되냐? 보통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3년 내에 처분하면 됐어요. 요게 이제 그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규제 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곳은 3년이 아니고 2년으로만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특별하게 바뀐 건 없다. 그래서 일시적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은 계속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1가구 1주택 비과세에 대한 부분은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중요한 거는 지금 장기보유 특별공제 그다음에 종부세, 양도세에 대한 어떤 개편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 공정가액 자체도 만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종부세뿐만 아니고 거주 요건을 또 바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거는 지금 정권 안에서는 충분히 더 바뀔 수 있다. 근데 바뀔 수 있다가 더 이거보다 더 빡빡하게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